평범한 상담소.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선생님 그래도 상담사 지금 2급을 가지고 계시고요. 뭐 1급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이런 뜻이 아니고 상담 박사도 가지고 계시고 그쪽 교수님이세요 사실은. 네. 근데 자격증은 지금 한 2급까지 2급입니다. 네. 2급이고요. 겸손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정정을 해드릴 자는 본인으로는 못하실 것 같아. 국가 자격증. 정상 국가 자격증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럼 1급. 네, 1급. 네, 그러면. 그래서 많은 어떻게 다양하다는 보면 뜻이에요. 다양한 분들을 대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포장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급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향해. 그렇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좀 또 새롭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는 같아요. 이제 기업이나 또 종교나 또 학계나 그리고 지금 정문주 교수님처럼 그래요. 2급을 대변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맞아요. 교수님들은 기득권이어서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 2급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이거에 네. 관심 많으시고 맞아요.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여기 2급이 계시다니까 좀 안심이 아, 되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네. 이제 교수님들이 막 얘기하실 때 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같이 갈 수 있어서 영광이기도 하고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제가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뭐 법안이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요. 교수님들은 기득권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이걸 안 가진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또 지금은 제가 이제 학교 장면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원래 병원에 난치질환 연구소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 종교, 그다음 기업, 이제 병원 연구소 장면이었는데도 이제 상담을 하고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갈 수 있었던 힘이었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도우면서 갈 수 있었던 그리고 저는 되게 저희 그룹이 좋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다 싫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좋다 싫다라고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날 저희 팀이 이제 함께 일을 할 때 김수인 교수님이 지원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너희 힘내라는 지원을 받았다면서 우리 밥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진짜 솔직히 죄송해요. 저희는 없어요. 친구가 도와줄 줄 없잖아요. 솔직히 같이 껴놓는 거예요. 그러게 없었잖아요. 친구님. 솔직히 근데 또 지금 이 자리도 김수인 교수님 동기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금 넘어가지만 이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 저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나를 돌아보면 상담하는 사람으로 사회 안에 있는 시스템에 있다는 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개인의 어떤 마음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좀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고 사회 일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림자 같은 느낌? 어디서든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한 일이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성과로 드러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고 사회로 치면 투밴드 정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실체가 없는 느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확실하게 법적 보장과 그 직역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그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사가 정말 사회에 얼마큼 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보를 또 안 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만나면 하루에 한 5명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 이상 만나기 힘들잖아요. 한 사람 앞에 1시간씩 5시간을 헌신하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5분한테만 온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은 그런 것처럼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을 끊고 싶어서 이제 상담자에게 왔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새로운 삶을 찾았을 때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라도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꼭 누가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후속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선함을 끼쳤는지에 대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상담 선생님들이 했었던 그 수많은 공로가 사실은 사회에 묻혀 있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할까 했을 때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뭐 그런 거 우리가 바라고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조금 이제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표면 위로 이런 이슈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 정도까지 하고 그만할까 하다가도 계속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말씀 안 나만 그런가? 말씀 안 드렸어. 언제든 거기에 네, 하나만 네, 추가를 네, 할게요. 네, 네. 좀 전에 이제 직역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제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씀을 직역이라 그러셨잖아요. 직역이요. 직무의 영역이랄까 네. 직업의 영역인데 네. 저희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이 뭐 어떤 방식이냐면 예컨대 이제 어떤 뭐 회사나 어디서 상담사를 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 같은데 네. 둘 수 있다 둔다. 그럼 거기서 상담사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들은 다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상담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거기 지원해서 되셔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직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사라는 이름이 불리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았거나 수련을 했거나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게 표준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우리 자리인데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NCS에서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처음이고 그게 몇 년 안 됐죠? 2년 안 네, 됐고 그건 NCS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집 주소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훈련이 되어서 누가 소위 자격증이라는 걸 누가 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있냐? 네. 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름이 없고 주소가 없고 아무나 해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우리랑 모르는 사람이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가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선을 그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우리 주소는 있으니 주소에 들어갈 만한 사람의 자격이나 수련 요건을 정해야 최소한의 것은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차차차차 더 많이 올려야 되죠. 근데 다만 그것이 과중심이면 아니면 좋겠다. 원래 상담이라는 게 과중심으로 상담사가 치워지는 게 아니고 저희 학과에 수강한 과목과 그 과목이 어디에서 개설되든 간에 과목의 얼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련은 꼭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소가 있고 주소와 그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생기겠다 해서 지금 이 이 법을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취지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심상연이라고 그럴 뻔했죠. 의원이 그건 꼭 필요하겠다. 아직도 없었다고. 그 다음에 또 한꺼번에 만들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다 배제하는 것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차차 정리를 해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너무 모든 사람을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를 포괄하면서도 전문성을 만들어나가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하되 시작하는 기본법은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심지어 막 앞에서 끌고 가시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상담자들이 굉장히 전문성 발달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과 뭐 이제 노력을 들여서 해나가지만 정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는 없는 곳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사회정의 옹호 상담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담자들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옹호하는 것을 기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조금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자기를 성찰하고 이제 저도 이제 내 옆에 내 남자에게 충실한 네. 그걸로 하루가 뿌듯한. 그렇죠. 네. 이제 또 갈등을 좀 또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고 뭐 기본적으로. 주소가 없으면 어떠랴? 나는 민이라도 좋다.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또 이제 그게 또 우리 집단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 상담사 법안이 갖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갖는 가치가 있어요. 공익성, 국민의 마음 건강. 이게 이제 지금 화두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막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됐고 이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 공익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의 궁극 목적은 국민 마음 건강 증진, 질 좋은 어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전문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김찬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 전문적인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필수적인 어떤 교과와 수련 이 부분이 잘 정비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출이 돼 나가는 거, 정비가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포괄성이 이제 저희가 갖는 특성.
특정 뭐 학과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사실 이제 상담이 되게 다학제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학과와 전공에서 이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잘 아우르면서도 현실에 그걸 대학과 대학원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도 지금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걸 잘 정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 기조 안에서 저희가 계속 좀 움직여 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어떻다, 뭐 학경심 상담 심리학과에서 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학과가 다르거나 그런 어떤 과목을 미리 수강하지 못했으면 들어와서 수강하게 만들지 이 출신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 한국의 대학 시스템이 학과 중심이에요. 학과에 뭐가 있어야지 그게 무슨 전문성의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자꾸 저희들이 인식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건 조금 옛날식이고 요즘에 프로그램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학과도 진화를 하고 프로그램도 진화하고 새로운 전문성, 새롭게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이 저희들의 법의 특성이 이제 그런 유연성을 부릴 수 있게끔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에 많이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사실 크게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가는 거는 수련이나 교육이 되도록이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모든 학생들이 정말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이 없으니까 네.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교수를 뽑아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수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수를 굳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해도 되는 거죠. 그 상담사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어? 그냥 교수님이 두 분 모셔다가 역시 그냥 적당하냐 아니면 당신네들이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소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국가에서 이걸 양성을 시켜야 되는 걸로 법이 있다는 건 양성을 시켜야 되는 책무가 있고 양성을 시키려면 그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면 그게 학교 프로그램이나 학부든 대학원이든 하여튼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었니? 라고 물어봐야 되고 학교에 그러면 잘 운영이 되니? 이것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학교에는 지금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상담이 좋고 그래도 우리들 스스로는 윤리적이고 전문성을 키워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어떻게? 하여튼 뭐 아름아름 배우는 거죠. 그거를 학교 안으로 집어넣어야 장기적으로는 집어넣으려면 일단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끌리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한테는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도 옛날에 그걸 그 말씀 많이 들어가려고 하셨죠. 했는데 이게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벌써 20몇 년 흘렀네요. 그러니까 2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법안이 나온 거에 대한 반응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목소리가 작았건 헛짓을 했건 그동안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게끔 했던 뭐 부딪히겠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힘을 이제 합쳐야 되고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생각이 구체화되고 굴러가게 된 거여서 너무너무 다 좋고 그래서 저는 이 그룹에 와 있는 게 너무 저희는 다 좋고 싫음으로 얘기가 되네요. 결론은 버킹검이네. 어떻게 교과목은 뭐 들었어요. 학교에서 교과목 이수를 하고 뭘 하지만 이론을 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련을 받고 실습을 하는 체계가 솔직히 이렇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설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용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발생을 하고 있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슬펐던 얘기가 상담 받아야 될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다. 아무나 상담센터를 개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허가를 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고만 하면 상담센터를 열어주는 거죠. 근데 실제 상담 수련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수련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사설로 넘어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네. 이미 훈련받은 상담사인지 알 길이 좀 없는 게 네, 없고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끼리만 있죠. 예. 네,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 마음 건강 증진에 사실 그 국민은 나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내 주변 사람이 다 되고 나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변했으니까 나 상담 받고 싶은데 상담 선생님 좀 소개해줘라고 하면 일단은 그럼 내가 누구한테 이분을 맡기거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 알 수도 네. 없고 믿을 수 있는 그 몇 선생님들은 또 대기가 너무 길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학생들 지금 우리 분야에 들어오신 분들을 정말로 신뢰가 있고 신뢰성 있고 타당한 교육을 계속 제공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상담수를 못 받았어 이런 거 말고 국가 체제 인증이 되는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평원이라든지 아니면 의평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평가하고 시험도 평가하고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만약 그 평가가 통과가 안 되면 불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신입생을 뽑지 못하거든요. 이런 식의 것들이 법제화가 되면 국민도 믿을 수 있는 거고 교수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임상으로서 가서 제자 양성도 하고 상담사 양성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저는 밟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숨어 있지 마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상담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 팀은 우리 팀이라고 하죠. 우리 팀은 그게 되게 합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결론은 또한 그게 좋았답니다. 그럼 이제 특히 내담자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자격증이 돼야 되는데 수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막 되게 잘 돌아가는 상담실에 상담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그런 모두에게 정말 좋은 법일까? 타설 상담실에 계시진 않지만 네. 그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사실 잘 되는 곳을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시스템 안이 아닌 밖에서 또 그렇게 하시거나 상담자들의 수련을 계속 목적으로 하면서 돈을 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상담 자체보다.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쨌든 모두가 다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빨리 변화를 하셔야죠. 더 큰 진짜. 대의를 위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네. 전부 다 이렇게 약간 하향 안 좋아질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해도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사고 나면 우리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상담사라고 했을 때 실제로 상담 아닌 사람이 들어와도 아무런 못하잖아요. 그리고 네. 기업체도 정규직이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저희는 됩니까? 전문 촉탁직으로 있어요. 지금 LG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삼성에서는 네. 지금 정규직으로 다 들어갔죠. 근데 이제 지금요? 그분들은 실제 정규직이라도 상담사라는 직역에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회사원인 경우들이 많이 상담 업무를 하긴 하는데 회사 시스템 안에서 일반적인 회사원 그 인사부위 직원인 겁니까? 그렇죠. HR 안에 뭐 HR 조직문화나 안에 들어가 있지. 노사나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도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계열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완전히 뭐 건강 쪽으로 들어가 있는 보건 건강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지금 지원실 안에 안전 환경 이쪽 파트에 보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직무 스트레스나 고위험군 관리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주 좋은 회사에 있죠. 사실 기업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거나 위치가 명확하게 있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 상담 한다고 해서 반가워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분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프죠. 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사설 센터인 거잖아요. 아,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것 같으세요? 불리할 것 같으세요? 네. 아, 저요? 네. 아, 저는 뭐 혼자 구멍가게 하는 셈이라 정말 대의를 위해 길을 가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비장하십니다. 아니, 잃을 게 별로 없어서 저는 별로 심플해요. 없을 수도 네. 없을 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잃을 게 있다는 건 일부일 거 가능성이 크고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는 게 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면 다 반대하면 어떡하지? 아, 그래요? 교수님 좀 말씀해 보세요. 내담자에 대한 기록을 아, 항상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게 책무성과 관련되거든요. 아, 이게 저희가 한다는 게 이 저희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은 저희가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권익보호만 생각하면 어쩌면 안 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을 거고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을 하면 일부 잃겠지만 얻는 것도 굉장히 많고 특별히 잃는 건 뭐냐면 기록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 그 귀찮은 일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잘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또 기록을 하더라도 엉뚱하게 하거나 멀프랙티스가 되면 그분들은 정리를 해야 나가야 되는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귀찮은 일을 감수하고서 장기적으로 하면서 우리 집과 집 주소와 우리가 들어갈 사람을 주민등록으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실지 아니면 집 없어도 괜찮으니 유랑민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비밀스럽게 알리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저녁상을 좀 그냥 편안하고 이쁘게 먹고 살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기록면은 또 그 상담사가 이제 꼭그 국가 자격증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소송이나 상담사를 맞아요. 네, 대상으로 소송이나 혹은 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게 자살 사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리에서 배우는 것처럼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하려고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담자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서 잘 하고 있을 것 같고 저는 교수님께 잘 배워가지고 여기서 제자라는 걸 또 말씀해 주시면 네. 선생님, 잘하려고 선생님 애를 잘하실 씁니다. 거예요. 아니, 잘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2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3부에서 더 궁금한 거를 적극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네.